네, 안녕하십니까. 실무에서 알아두면 좋은 팁, 엑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IT 강사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MS 오피스를 실무에서 쓰신다면 굉장히 알아둬야 될 팁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한 엑셀 강의가 되겠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강의를 처음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니면은 요거를 좀 이제 연속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은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죠.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팁 강의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안 보시겠지만은 그냥 설명드리면 파워포인트 첫 번째, 워드를 두 번째, 엑셀을 세 번째, 그리고 경계선, 한글을 네 번째로 진행을 합니다. MS 오피스의 제일 강력한 세 가지죠. 파워포인트랑 워드랑 엑셀인데 요 이제 엑셀 이걸 아마 제일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서 아마 다른 프로그램들보다는 인기가 좀 많을 것 같고 한글도 이 워드랑 똑같이 이제 문서 작성 쪽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한글 쪽을 좀 더 들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어쨌든 팁 강의 엑셀 쪽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전에 수업을 과정을 좀 알려드려야 돼요. 오늘 같은 1강은 이제 엑셀 얘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MS 오피스 관련해서 공식 홈페이지 공홈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공홈으로 들어가서 좀 여러 가지 플랜이나 가격 같은 거 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이제 Q&A 같은 거 이건 엑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강의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오피스 자체 내가 이렇게 이 오피스에서만 먹히는 단축키가 꼭 있거든요. 공통적인 단축키 또는 이제 엑셀에서만 먹히는 단축키들이 있어서 걔네들을 좀 제가 좀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엑셀에는 사실 엑셀을 잘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함수예요. 네. 항상 함수를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함수도 제가 잠깐만 좀 팁을 두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 강의는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3, 4, 5강이 제일 메인 강의가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제일 팁을 많이 드릴 것 같고 그 위에 요렇게 생긴 것들이 다 그 탭이라고 하는데 엑셀 화면에서 그 탭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탭들도 다 많지만 이 4강 있죠? 4강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함수 얘기도 좀 드릴 예정이고 데이터 탭은 엑셀의 꽃이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4강 들으실 때는 좀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많이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5강은 이제 보기 탭, 개발 도구 탭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개발 도구가 또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3, 4, 5강에서 여러분들이 팁을 많이 받아가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6강은 이제 기타 팁 이제 정리하는 느낌으로 한번 제가 더 알려드릴 팁이 있나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실무 활용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이 만든 뭐 서식 파일, 그러니까 엑셀 파일들을 좀 분석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총 6강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게 되실 거고요. 저희 샘플 폴더에 강의 부연 설명 메모장 파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텅텅 비어 있겠지만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써보셔도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좀 몇 가지를 좀 해보죠. 일단은 그 스프레드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그리고 요약, 분석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앱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근데 이 스프레드시트에 종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MS 오피스에 이제 엑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 쪽, 구글에 이제 구글 시트, 그리고 이제 뭐 한컴에 이제 한셀, 뭐 이런 스프레드시트 종류가 많습니다. 사실 근데 이 엑셀이라고, 그러니까 MS 오피스에 써져 있는 요 엑셀 있죠, 이거 말고는 사실 뭐 거의 100%다 이것만 쓰신다고 보면 되고 이 정도는 좀 간단하게만 쓰는 것 같겠고 잘 안 쓴다고 보시면 돼서 아마 인기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레드시트라는 말을 한번 해드리는 이유가 보통 엑셀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엑셀은 스프레드시트 종류라는 거 그것만 좀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사실 인기도로만 따지면 엑셀이 완전 우위에 있고요. 그 이유는 진짜 사용자의 데이터 관리 편의성을 좀 많이 높였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MS 오피스. 자, MS 오피스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오피스, 사무 자동화죠. 오피스 관련 프로그램들을 이제 앱들을 개발을 또 해놨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들, 네,
이를 말하게 됩니다. 종류는 좀 많죠. 지금 저희가 별명은 엑셀도 있지만 파워포인트, 제가 이제 설명한 게 파워포인트잖아요. 요런 거. 그래서 요것도 있고 워드, 그 다음에 뭐 이제 아웃룩, 액세스, 팀즈,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퍼블리셔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제일 인기가 많은 것들은 사실은 MS 오피스 자체가 거의 1등이지만 여기서 인기가 제일 많은 게 또 엑셀입니다. 그래서 엑셀은 사실 진짜 뭐 동네 슈퍼 아줌마도 엑셀을 쓴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몇 가지 이제 Q&A 같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일단은 그 전에 MS 오피스 버전부터 먼저 알려드리자면, 옛날부터 해가지고 좀 인기 있었던 버전들만 좀 나열을 해드리자면, 2010, 굉장히 인기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13, 그리고 이제 2017, 이렇게 인기가 많다가, 2016, 이라고 할게요. 그러다가 이제 2019 버전도 있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그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았어서 잘 사용 안 하다가 이제야 2021 버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간에 또 이런 것도 있죠. MS 오피스 365 버전이 있거든요. 그럼 요거랑 대체 2021 버전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따가 제가 그 옆에다가 적어드릴 예정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식 홈페이지를 가셔서 MS 계정 로그인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및 플랜 검토도 좀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보셔야 되고 뭐 1개월이나 뭐 그런 무료 체험 같은 것들도 같이 진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인터넷에다가 그냥 검색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 한번 제가 좀 화면을 줄여서 한번 설명 좀 드리죠.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치기만 해도 사실 MS 오피스라고 칠까요? 이렇게 치기만 해도 바로 나오죠. 365라는 서비스로 많이 이제 친숙하게 여러분들한테 다가가고 있고 아마 요 근래 컴퓨터를 사신 분들이나 노트북을 사신 분들이라면 아마 365가 깔려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계정을 하긴 했는데 이상하게 나오네요. 어쨌든 저는 이제 로그인이 돼 있고 무료로 체험하기가 있어요. 이 무료로 체험하기 같은 거 보시면은 평가판이라고 해서 이렇게 얘네들을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밑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쓸데없는 질문들밖에 없어서 한두 개 빼고는 제가 정리를 이따가 해드리도록 할 거고 이 무료평가만 시작하기를 누르게 되면은 약간 단계를 좀 걸쳐가지고 진행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약간 결제창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1개월 무료고요. 보통 이제 매년마다 15만 5천 원의 요금이 청구가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격 및 플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보통 제품 눌렀을 때 가정용 가격, 비즈니스용 가격, 엔터프라이즈 가격 이거 세 개만 딱 보시면 되거든요. 가정용 가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월간 결제를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내가 가족끼리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월 결제 15,500원 정도? 한 명이나 사용한다? 그럼 12,500원 정도. 근데 사실 이제 3,000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여러 번 쓸 때는 바로 이거를 들어가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많은 프로그램들 존재하고 약간 뭐가 차이점인지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상관은 없어요. 가족은 요 정도. 밑에 보시면은 더 많은 이점들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365까지 나와 있고 저희가 이제 2024라고도 나와 있는데 보통 그냥 말만 바꿨지 2021 버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일회성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2024 365 같이 써져 있다라는 건 그냥 월 구독 서비스거든요. 요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365 버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독 그리고 2021 같은 최신 쪽은 무조건 이제 일회성 구매를 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365가 만약에 12,500원 정도를 진짜 계속 월마다 낸다 보면은 이 금액이 넘어가서 보통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차이점이 요거밖에 없느냐?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365 버전 같은 경우에는 매번 이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근데 2021 같은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뭐 약간의 업데이트가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계속 기능이 추가되고 더 좋아지는 거는 이 친구. 얘네는 한번 그냥 기본적인 업데이트 말고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 계속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사용하고 싶으면
구독해서 최신 거 계속 한번 써봐라. 아니면 그냥 한번 구매하고 기본적인 것만 써봐라. 약간 그렇게 차이점을 좀 둬서 홈페이지 앞에서부터 이제 또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즈니스용 가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요? 네, 이 월간 결제를 하게 되면은 싼 것도 있긴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직원들이랑 좀 다루는 것 같아가지고 다 나오긴 나와요. 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업 쪽, 이제 사업 쪽 그쪽이니까 비즈니스 베이직,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보통 요걸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 그 다음에 이제 365 앱, 이렇게만 나와 있는 친구가 있는데, 보통은 내가 기업 쪽에서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 친구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이거는 약간 좀 큰 곳이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프라이즈용 같은 경우는 좀 큰 사업이죠. 네, 그런 것들은 좀 아마 상담을 하라고 나오거나 그러거든요. 이렇게 되게 비싸기도 하고,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F3이라고 해서 조금 떨어지거든요.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죠. 눌러본 오피스 365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게 다르진 않을 거고. 그리고 사이트 자체가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좀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사실 문의를 하고 전화를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어쨌든 잠깐 공식 홈페이지 가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2개 남았는데, 일단은 이제 많이 하는 질문, 네, 일단 Q&A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은 사실은 이거죠. 뭐 MS 오피스 365와 네, 이제 MS 오피스 2021, 뭐 2024랑 똑같습니다. 차이가 뭐냐, 이런 게 제일 질문인데, 이미 위에서 네, 답변을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약간 이제 그 MS 오피스에서 그 실제로 옛날 버전 삭제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설정창을 가게 되면은 앱에서 보통 다 지우잖아요. 그렇죠? 저도 지금 깔려 있는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밑에 가시면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렇게 오피스 써져 있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얘만 지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피스랑 관련되어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코파일럿, 엑셀, 팀즈, 워드, 원드라이브, 아웃룩, 파워포인트, 프로젝트, 쉐어포인트,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플래시스, 디자이너, 플래너, 클립챔프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MS 마이크로소프트라고 써져 있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보통 다 지워야 깔끔하게 지워진 거고, 보통 얘네들이 내가 만약에 2016을 쓰다가 2021로 넘어가고 싶어. 그때는 내가 여기에 관련된 거 다 지워야 되는데, 만약에 지우지 않으면 여기가 안 깔려요. 그래서 다 지울 때 이런 이름들 다 찾아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지우실 때 그냥 막 지우시면 안 돼요. 사실은 뭐 이런 거 지우시면 안 될 거고, 위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비주얼이라고 써져 있지 다른 거 써져 있진 않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서 아마 좀 지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옛날 버전 삭제 그리고 최신 버전 설치까지는 설정 앱에서 예, 관련 앱들 전부 다 이제 제거를 꼭 하셔야지만 삭제가 되니까 요것도 물어보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어, MS 오피스에서 단축키 사용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단축키 사용하는 건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충분히 마우스로 진행이 가능한 상황이긴 한데, 이게 또 이제 시간 단축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단축키를 좀 외우려고 하죠.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컨트롤 CV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보통은 뭐 단축키를 굳이, 네, 왜냐면은 이런 메뉴 가서도 다 할 수 있는 애들이라서 상관은 없죠. 단축키를 굳이 하지는 마시고, 만약에 나중에 이런 오피스가 실무적으로 내가 좀 연습이 좀 되거나 그러면 단축키가 저절로 이제 설명이 될 거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통 이제 그 MS 오피스의 불법 사용을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막 그 탐색을 좀 안 했죠. 잘 안 잡았습니다. 네, 옛날엔 잘 안 잡았는데 요즘에는 또 이제 365 나오고 나서부터, 요즘 365
이후에 정말 조금 이제 예민해졌습니다. 그 잡는 거에 대해서. 이걸 또 근데 생각해 보면은 또 이걸 어떻게 잡아? 내가 여기서 쏘고 있다는 거 어떻게 잡을 거야? 근데 약간 그 오피스가 깔리면은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등록이 되고 IP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등록이 될 거고 여러모로 아마 거기 뜨겠죠. 그래서 그걸로 한번 잡을 텐데 이게 또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라서 잡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불법 사용 같은 것들은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 내가 진짜 MS 오피스로 찐으로 많이 사용하시면은 차라리 10,000원 돈 안 되는 걸로 이제 진행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하는 질문은 여기까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도 제가 또 이제 엑셀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엑셀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거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좀 그 새통화문서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은 실제로 이렇게 화면이 좀 보여지게 되죠. 여기서 이제 그 파일 탭, 홈 탭, 삽입 탭, 페이지 레이아웃 탭 이런 탭들이 있고요. 파일 탭 들어갔을 때에 대한 설명들은 제가 아무래도 두 번째 강의에 제가 파일 탭을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거 한 3강이나 아니면은 2강 끝날 때쯤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나 여기서 이제 파일 탭을 드릴 거니까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셔야 되죠. 엑셀이죠? 네. 새 통화문서를 눌렀을 때 보통은 저희가 이제 이런 통화문서라고 써져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렇죠? 통화문서는 엑셀 전체 파일을 의미하는 거라 아이콘으로 생성이 되고요. 밑에 보면 SHET 이거를 이제 사용자가 작업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워크시트라고 읽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시트라고만 읽으시지 아예 대체적으로 정확한 명칭을 모르시는 좀 실무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보통 엑셀은 이렇게 알파벳들이 보통 이제 밑을 담당하는 열 쪽이라서 AR, BR, CR, DR 이건 다 아실 것 같고 왼쪽에 이제 1행 이렇게 가로니까 2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엑셀 쪽에서 요 한 칸이 지금 A부터 먼저 읽으셔야 되죠. 여기를 A열 1행이라고 읽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여기를 셀이라고 하니까 보통 행과 열이 교체되면서 만들어진 사각형 그래서 이제 A1셀이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들은 이렇게 범위로 잡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쓰면서 내가 나가서 완료지을 수도 있고 쓰고 뭐 엔터 쳐서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단축키와 그냥 손가락들이 정말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엑셀 한번 배워보시면서 한번 저랑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장하지 않을게요. 자, 일단은 다음 강의에서 단축키 정리 어차피 할 거고 함수 얘기 드리기 전에 제가 파일 탭을 조금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좀 적응을 하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한 18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이 정도의 오리엔테이션 듣고 두 번째 강의부터 제대로 시작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저는 2강으로 돌아와서 조금 더 많은 엑셀과 그런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